오늘은 브라운이랑 차. 좋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저는 요새 금요일만 기다려요. 왜요? 금토일에 재벌집 하거든. 정말 요즘 심각하게 금요일만 기다리고 있어서. 아니 근데 중간에 광고를 너무 많이 해. 아 진짜? 네. 저는 본방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그 이제 그 딱 끊기지 않고 한 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중간에 광고를 집어넣잖아요. 근데 드라마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중간에 광고가 자주 나오는 느낌. 저는 한 3, 4화까지 봤어요. 그 도준이랑 동기시잖아요. 아니 동기는 아니고 선배. 아, 선배. 96학번인가 뭐 그러잖아. 내 생각에 제 선배 형들 중에서 96학번 형들은 약간 그런 형 추억에 있었어요? 좀 젖을 것 같아. 그런 형 있었어요? 아니 근데 제 선배 형들 중에서 되게 멋있는 형들도 있었지만 도준이는 없었어요. 도준이는 좀 솔직히 쉽지 않죠. 근데 그 와중에 재벌 3세잖아요. 그 얼굴에. 수석이잖아 또. 근데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? 재벌 3세 수석이잖아. 사법고시 공부 안 해도 되잖아. 딴 애들 막 고시학원 다니고 있는데 걔는 저기 뭐야 투자 회사 차려가지고 호텔에서 회의하고 막 이러잖아. 사실 안 해요? 안 해요 사실 왜? 역시 똑똑해. 근데 제가 그 법대 생활할 때 뭐 형도 로스쿨에서 사람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저는 그 재벌가의 자제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, 그러니까 좀 준재벌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, 근데 그 사람은 또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고시도 적당히 매번 했는데 근데 이제 정말 그 송중기의 외모와 순양그룹의 손주이자 지적인 능력 가지고 트리니티가 맞춰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. 근데 나는 내가 만약에 송중기의 외모면 굳이 서울대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도 송중기의 외모든 순양그룹의 손주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드라마의 모티프가 됐다고 하는 S그룹의 지금 이제 요번에 회장님으로 취임하신 이제 분은 서울대 동양사학과 출신이잖아요. 인문대 출신. 그게 이제 창업주께서 뭐 경영 스킬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데 그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. 그래서 뭐 거기 동양사학과 나왔고 경영대를 나오거나 왜 보통 그러잖아. 네네네. 근데 법대 갈 이유가 없네. 굳이 왜 법을 배워? 그냥 훌륭한 변호사들을 곁에 두시면 되지. 형도 보세요. 저 한 3, 4화까지 봤어요. 근데 숨을 못 쉬면서 봤어 진짜. 그리고 그 컴백홈 노래 나올 때 전율이 붙었어요. 그딱 그 전주만 들어도 알죠.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죽어서 다시 송중기로 돌아가잖아요. 그래서 뭐 96년이 됐든 뭐 돌아가잖아.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도준이, 그 도준이처럼 저는 이렇게 착착착착 못할 것 같아. 그냥 살다가 아 맞다 이때 그런 일 벌어지는데 뭐 해놨어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. 예를 들면 형한테 내가 스포하는 건데 스포도 안 해. 그러니까 도준이가 순양그룹을 상대로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무너뜨려 가거나 내지는 자기 손에 이제 집어넣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거를 이제 반등의 기회로 이용해가지고 자본을 확 키운다든지 그쵸. 아니면은 상대방이 확 거꾸러지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. 그래서 막 그런 사건 사고가 벌어지기 전날 막 진도준이 독백을 해. 나는 안다. 막 이러면서 나는 안다.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. 나는 안다. 이제 시작이다. 근데 나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벌어지고 나서 아 맞다 아 맞다. 아 맞다 그거 했어야 돼. 근데 보는 내내 그 생각이 든 거야. 솔직히 나는 저걸 했을 수 있을 거야. 만약에 형이 대학교 때로 돌려놓는다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? 뭐 그거 샀을 거야 뭐 이런 거. 우리 때는 그거 아닐까요? 비트코인? 나는 안다. 다 비웃을 때 이제. 왜냐면 실제로 제 친구가 중에 제가 로스쿨 다닐 때
그걸로 조세법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한 애가 있었어. 근데 다 이제 비웃었죠. 과세를 뭐 할 거 왜 고민해. 도토리에 왜 과세를 하냐. 네. 이런 거. 그때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100원 막 이랬을 때고. 네. 근데 뭐 한 5, 6년 있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오랜만에 카톡을 했죠. 너 샀냐? 샀었냐 그때? 잘 안 샀어. 거의 진도준이었는데. 근데 여기서 진도준은 물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환생 전에 순양가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복수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갖고 이것들을 하는 거지만 저는 사실 눈을 딱 떴는데 지금이 뭐 2002년이나 2003년이고 이제 인생 2막이 다시 리와인드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사실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 같거든. 나의 그릇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. 근데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? 어쨌든 일반적으로 인간이 그러니까 그걸 깔아놓은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송중기가 굉장히 어렵게 이제 막 고졸인데 막 그 맞아요. 그룹사에서 막 좀 기획실장처럼 되는 포지션을 가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또 차별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깔아놓은 게 그래야 이제 이게 설명이 되는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죠. 내가 순양 막내 아들들 이러면 이제 놀았다 이러고 이제 아싸 이러고 이제 그냥 놀겠지 뭐. 근데 저는 물론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드라마 자체가 안 되겠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진도준이면 네. 저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. 어떤 자산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지. 거기서도 아마존에 투자를 한단 말이야. 그죠. 아마존이 아니라 아마존. 그래서 뭐 9배가 올랐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9배가 뭐야? 수백 배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은 장래 매수 그냥 다 해버리는 거지.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. 미래를 알고 있는데 자본을 엄청 키울 수 있잖아요. 사실 굳이 뭐 큰아버지한테 가서. 그러게요. 저도 사실 분당 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240억 벌었다고 했을 때 이미 조금 리얼리티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. 왜? 240억 너무 대단한 돈이지만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커프 더 벌었어요. 판을 다 알고 있는 마당에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을 왕창 현금으로는 우리나라 최고가 될 수 있잖아. 우리나라가 뭐야? 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겠지.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? 그때가 되면 순양 그룹을 사겠다고 생각했다가 애플을 사겠다 이렇게 그냥 냅두자. 순양 잘하고 있는데 냅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. 그래서 저는 이게 나라면은 그냥 이렇게 막 머리 아프게 생각 안 하고 그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맞아. 그냥 돈을 축적하면서 살 것 같다 이런 생각. 세금으로 반을 내도 뭐 맞아. 네.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본 화까지는 사실은 막 그렇게 시리어스한 내용이 많이는 안 나왔는데 그 가족 안에서. 근데 이제 스멀스멀 무슨 제철을 막 누가 사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회사법적인 이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이제 두렵기 시작했어. 지금 딱 맞아요. 제일 딱 좋은데 맞아요. 이걸 이제 깨면 안 되는데 항상 이제 이런 드라마들이 맞아. 잘 나가다가 이제 막 이걸 너무 맞아. 엉망으로 만들면 맞아. 좀 말도 안 되는데 이러면 맞아. 이제 사실 좀 뭐 형의 환상이 좀 깨질 거예요. 아니 근데 이해가면은 막 진도준이 갑자기 뭐 주머니에서 뭐 여기에 도장 찍으시고 내놓고 이 회장실에서 나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주머니에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 백화점 지분 넘기세요. 근데 사실은 주식량 수도 계약을 그 정도까지 회사의 컨트롤을 가져오는 거잖아. 회사의 지배권을 가져오는 주식량 수도를 할 거면은 사실은 뭐 엄청 복잡한 과정을 거치잖아요. 사실은 그리고 뭐 걔는 당연히 기업 집단일 거잖아. 네네네. 그러면 뭐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. 네네네.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이 있고 뭐 공시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이 다 있을 텐데. 그래서 서로 다 특수관계니까. 네, 맞아요. 그래서 네, 이럴 줄 알았어. 근데 뒤에 가면 하나 또 약간 그 리얼리티를 깨뜨리는 게 있어. 법조인들의 리얼리티를 깨뜨리는 게 그 진도준과 러브라인을 형성하는 여자분이 계시잖아요. 장겨울 선생. 네, 장겨울 선생님으로 분하셨던 그분이 나중에 검사가 된단 말이야. 의사일 때가 좋았는데. 근데
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왜 항상 그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들 할 때 그 검사가 배치돼 있는 그 부의 부장은 엄청 악덕하고 재벌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, 그 다음에 이 초임 검사는 막 제가 수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. 저 수습딱지 떼고 지난 석 달간 부장님 저한테 사건다운 사건 한 번도 배당 안 해주셨습니다. 막 이제 그러는데 막상 수사 맡겨놓으면 수사를 잘 못해. 내가 보기 이게 막 되게 결정적인 순간에 수사를 잘 못하더라고. 뭐 약간 스포가 될 수는 있는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. 순양그룹 자재 중에 누군가를 이 오 검사님이 조사를 해요. 그러면 사실은 재벌가의 자재를 조사하는 거니까 엄청 준비를 하고 이거 해야 되고, 전 그 부가 부장부터 엄청 신경 써서 엄청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하잖아요. 왜냐면 여러 번 부를 수 없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진짜 건고일척으로 한 방을 날려야 되는데 불러놓고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횡령하셨죠? 딱 이렇게 물어봐. 그러니까 그 순양그룹의 자제가 지금 검사님은 제보자한테 흔들리고 계신 거예요. 이러니까 어? 막 이래요. 말투 보니까 고모인데. 고모지. 한번 봐봐. 좀 그런 것들이 약간 손바로 오그라드는 거 있잖아요. 맞아. 네,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과적성인데 문과오셔가지고 지금 자결 선생님 내가 S를 들어야 되는데 잘못 왔어 잘못. 정결 선생님이 왜 거기서 의정 가세요 의정. 그래서 뭐 사실 형이 보신 초반은 진도준이 빌드업하는 단계잖아요. 그러니까 빌드업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제가 봐도 손발 오그라들 게 좀 없는데, 그죠. 진짜 이제 한 방 날리는 순간이 되면 이제 액션에 들어가는 순간들 있잖아.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약간 주변인들이 조금 손발 오그라드는 거지. 재벌가의 자제들은 이 적대적 M&A에 너무 손도 못 쓰고 당해버리고, 그 다음에 뭐 검사라든지 이런 경우도 너무 수사가 좀 손발 오그라들고 막 좀 그런 거는 있기는 해요.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너무 재밌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, 그 손발 오그라드는 거를 떠나서 내가 형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, 저는 그 장겨울 선생님 좀 잘 생각하고. 이분이 비중이 많아야 하는 이 극의 개연성을 잘 모르겠더라고. 그러니까 환생 전에 이 사람과 송중기 사이에 러브라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, 한 번 본 사이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사랑에 빠지거든. 그래서 그것도 또 다른 여자분이 하나 나와요. 진도준을 마음에 두는 다른 여자분이 하나 레이첼은 나오는데, 알죠? 레이첼이 누구지? 동포 청년이랑 같이 다니는. 그 나 그러면 안 보려고 했어. 저도 근데 좀 미안한 얘기인데 솔직히 저도 레이첼 보기가 조금 레이첼 보기 힘들고 동포 청년 보기 힘들고. 내가 지금 그 말을 아낀 건데, 그러니까 이 극에서 있어야 할 존재들에서 후순위인 거야 조금. 특히 레이첼은 거의 최후순위이고. 그리고 리얼리티 차원에서 사실 이게 그 투자 회사를 차리는 거고, 네. 말하자면은 그 미라클 인베스트먼트가 GP인 거고, 그러니까 진도준은 LP, 그러니까 자본을 대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사실은 LP가 너무 드러나.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영도 하고, LP가 뭐 미라클의 대주주 데려와 이러면은 막 진도준이 접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. 그럴 거면은 왜 그러니까 이 비크를 왜 세웠냐는. 그러니까 그냥 개인 자격으로 해도 되는데. 하여간 형 끝까지 보세요. 이거는 되게 재밌어요 정말. 끝까지 보셔도 형 후회 안 하실. 근데 레이첼은 조금 계속 나와. 그것만 알지. 레이첼 계속 나와. 계속 나오고 오히려 비중이 조금 느는 느낌이야.